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유준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다가 글 하나 올렸었죠. 메디컬 빌딩에 있는 상가가 나왔는데 신건이었고 바로 낙찰이 됐어요. 몇 프로였냐면 148%로 낙찰이 됐습니다. 148%로 낙찰이 됐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좀 남겼었죠. 왜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된 건지, 이 낙찰 금액이 잘 받은 건지 아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1 타경 9423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합동에 여기 지하철 보이시죠? 합동 증심사 입구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메디컬 건물이에요. 메디컬 건물이 이렇게 엄청 큽니다. 메디컬 건물이고 메디컬 건물 안에 3층에 한 개의 호실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물건 분석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전용 면적이 94평이고 공급 면적을 따져보면 117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전용률도 상당히 높아요. 분양 면적에 비해서. 그렇고 지금 감정가가 8억 8백이었는데 낙찰이 12억 2백에 됐어요. 광주에 계신 분이고 유땡땡 외 한 명이니까 공동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 12억에 낙찰이 됐는데 잘 받았냐 못 받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좋다면 네가 좋은데 왜 느닷없이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12억이 되면 투자 금액이 많아집니다. 투자 금액이 많아져요. 높아집니다. 투자 금액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고 나쁘고의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뭔가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돈이 많아. 내가 뭐 땅 파면 계속 돈이 나와.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한정된 자원에서 최고의 이익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은 감정가에 비해서 신건에 낙찰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고, 신건에 잘 입찰한 거는 맞는데 투자 금액이 높아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높아지는지. 통상적으로 이제 경락대출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뭘 아냐? 감정가, 낙찰가라는 게 있죠. 감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막 이렇게 상승해요. 그러면 크게 개의치 않고 다 잘 해줍니다. 낙찰가에.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좀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가하고 낙찰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8억 8백이죠. 8억 8백에 80% 대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6억 4,640이에요. 근데 12억이죠. 그러면 12억에서 6억 4,640만 원을 빼면 5억 5천인데 5억 5천에서 취등록세 포함하면 6억 정도가 들어가요. 6억에서 둘로 나눈다면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약 3억입니다. 한 사람당. 공동이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죠? 그러면 이 임대차 내용으로만 따져봤을 때 보증금 뭐 2천, 3천 이거는 그냥 없다라고 하고 월세 450인데 부가세까지 해서 495만 원이죠. 이것도 그냥 통으로 500 잡을게요. 500 잡고 아까 6억 4천, 6억 4,640을 금리 3.5%로 하고 12로 나누면 180만원 정도 나와요. 이자가 그냥 200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월세 받는데 250이 나가요. 500 받아서 250이 나갑니다. 그러면 250이 남아요.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나누면 그냥 120씩 남아요. 120씩 남는데 3억을 넣어서 120이 나오는데 수익률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높게 썼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메디컬 빌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변에 대한 어떤 상가의 시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제가 좀 놀라운 걸 봤는데 주변에 이제 시세 같은 거를 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찾는 와중에 지금 해당 경매로 나온 이 호실이 일반 매매로 나와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이 일반 매매로 나왔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찾았어요. 이거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통화를 했는데 좀 이제 저는 안타까웠던 거는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임대인이나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면 그래도 등기부등본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라고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서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죠. 등기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에 게시가 돼요. 그러면 알겠죠. 당신 장난하냐? 지금 경매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나한테 매도하라고 나한테 물건을 주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소장님이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등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금액을 얼마에 내놨냐? 12억 5천에 내놨어요. 12억 5천에 내놨고 지금 낙찰 금액이 12억이죠. 12억 200입니다. 내놓은 금액보다는 싸게는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수익률적으로 따져보면 잘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소장님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저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마쳤어요. 마쳤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낙찰 신건에 입찰 들어간 건 잘 하신 건데 좀 금액이 너무 높았다. 금액이 너무 높았고 수익률 우리는 이제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남는 게 별로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을 받고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단기 매도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금액을 높게 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형인데 수익률적으로는 너무 낮다. 그래서 제가 잘 못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 또 다른 물건들도 제가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